카트만두 디스트릭트만 지금 현재 활성 환자가 2,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다음 주 1월 14일부터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학교들도 개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일수가 너무 모자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월 8일 금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554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4,159명이 됐고요. 하루 확진율은 10.51%였습니다. 이 554명 중에서 카트만두 벨리 확진자는 207명입니다. 전체 네팔 확진자의 37.36%, 적게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60%가 넘었었잖아요. 이번에는 3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2,964명이고요. 이 207명 중에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7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랄리푸르가 23명, 박타푸르가 13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사례 카트만두 벨리 중에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가장 높습니다. 2,406명, 랄리푸르가 301명, 박타푸르가 137명입니다. 전날보다 74명이 줄어들었고 총 인원은 2,844명입니다. 이 2,844명이 전체 네팔의 56.64%, 네팔 전체 활성 환자의 56%는 다 카트만두 벨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는 전날에 비해서 4명이 줄은 225명이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500명 이상 활성화 사례 갖고 있는 데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트만두 벨리에 오면은 디스트릭트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다랗게 보면은 보통 카트만두 그러지만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 이 중에서 바그마티 강 이북, 보통 뭐 강북지방 이렇게 저희 한인들은 얘기하는데요. 이 강북지방이 바로 감염 사례가 가장 많이 있는, 활성 사례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제로 디스트릭트 역시 3개인데 내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1프라빈스의 솔로쿤부 여전히 있고요. 꺼널리 프로빈스 무구 있고요. 그리고 돌파가 빠져나간 대신 설얀 디스트릭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로 디스트릭트는 1프로빈스의 솔로쿤부와 꺼널리 프로빈스의 무구, 설얀,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동안 6명이 나오면서 네팔 누적 사망자 수는 1,909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여전히 0.72%. 활성화 사례는 전날보다 204명이 줄어들은 5,021명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활성화 사례가 5,000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5,021명의 활성화 사례 중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1,561명이고요. 시설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3,460명입니다. 더블 차이가 이상 나네요. 그쵸? 시설 치료받고 있는 3,460명 중에서 중증 환자 보겠습니다. ICU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날에 비해서 2명이 줄은 182명이고요. 산소호흡기는 전날에 비해서 5명이 늘은 37명입니다. 검역소가 변화가 좀 있네요. 검역소가 4명이 줄었습니다. 4명이 줄어들은 338명이고요.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5,269건 되어 있고, 그리고 누적 PCR 건수는 197만 4,561건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1월 29일 날 카트만두에서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가 한편 뜹니다. 어제도 제가 이메일하고 연락처까지 제가 남겨놨어요. 그 전화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까지 남겨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상적인 어떤 뭐 직항은 다니지는 않지만은 한국에서 네팔로 들어오는 직항은 꾸준히 있습니다. 꾸준히 있고, 제가 어저께 한 분이 그 질문을 하셨길래 답글을 달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투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팔 분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EPS 고용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마치고 네팔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항상 있습니다. 매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비행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4편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셔서, 거기에는 네팔 사람만 탑승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탑승할 수 있으니까는 네팔 투어라는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네팔 투어 그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은 회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정표부터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고 조건이 어떻게 되고 연락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네팔로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분은 굳이 뭐 두바이나 카타르 갈 필요 없이 그렇게 직접 직항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전세기는 많이 있습니다. 좀 발품을 찾아서 팔아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소식하고 단신 좀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 처음에 말씀드린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학교 개교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만두 계곡 커뮤니티 및 사립학교는 코비드-19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건강안전 기준에 따라서 1월 14일부터 재개정할 예정입니다. 작년 4월부터 휴교한 학교가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직접 수업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및 라디오, 텔레비전 기반의 대체 매체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재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트만두 계곡 밖에 있는 대부분의 저위험 지역의 학교는 작년 11월 지역 수준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매일마다 약 500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카트만두에서는 약 200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는 92개의 공립학교와 645개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코비드-19 중앙조정의원회는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열도록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박타프로와 랄리프로 일부 학교는 이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학교 재개를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해 왔습니다. 사립학교 연맹의 띠까람 프리 회장은 학교가 오랫동안 문을 닫았으며 전염병의 위험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립학교들이 직접적인 교육 부족으로 수업료를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는 계속 제가 전해드렸는데, 다음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팔 달력입니다. 네팔 달력이 다음 달 달력이 시작되는 게 1월 14일이래요. 1월 14일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잉글리시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사에도 나오지만은 전국적으로 한 500명씩 신규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카트만두에서는 200명, 300명씩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제 개장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지속되긴 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코비드 시대에. 네, 요렇게 두 번째 카트만두 학교 재개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은 다시 또 돌아온 호랑이입니다. 제가 호랑이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의 제목은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호랑이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르디아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동서고속도로에 12대 이상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한낮의 정오, 교통체증은 바르디아 국립공원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와 승객들은 바르디아 국립공원 동서고속도로 구간에 정차하여 호랑이가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숲에서 나온 호랑이는 동서고속도로에서 30분 동안 도로를 배회했습니다. 버스의 일부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인 반면 일부 승객들은 호랑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동시에 호랑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선집 푼 씨는 그의 집차에서 호랑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지역을 관찰해온 푼 씨는 고속도로에서 호랑이를 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공원에 있는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이륜차 운전자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오토바이의 동승에 타고 가던 여성이 호랑이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바르디아 국립공원 직원에 따르면 호랑이가 다니는 길에는 매일 수백 대의 차량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때때로는 야생 코끼리 무리가 공원의 14km 길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공원과 연결된 꺼널리 강은 야생 동물들의 식수원입니다. 꺼널리 강변 지역은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호랑이는 열린 환경을 찾아 고속도로를 횡단합니다. 2018년 호랑이 조사에 따르면 바르디아 국립공원에는 87마리의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디아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동서고속도로에는 매일 100마리 이상의 야생 동물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비롯해서 코끼리, 사냥, 코뿔소, 뱀, 토끼, 원숭이 이러한 동물들이 고속도로를 횡단합니다. 그들의 서식지는 이 고속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바르디아 국립공원 기록에 따르면 지하 통로와 하늘다리의 부족으로 매년 100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완성된 후 야생동물로 인한 약 20건 이상의 차량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르디아 국립공원 내에 살고 있는 야생 코끼리 무리가 이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호랑이가 길에 서 있을 때는 수십 대의 차량이 때때로 정지해야만 합니다. 동물 이동 통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 현실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한 30년 전에 이 동서 횡단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제가 그 기사에서 봤고요. 원래는 그 바르디아 국립공원 지역이 되게 그 넓은 지역이라서 도로를 만들 때 이 지역을 좀 이제 우회해서 가자고 보호론자들은 얘기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국립공원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바르디아 국립공원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간에 도로가 지나가고 이 국립공원 지나가는 그 도로 구간이 14km 정도 됩니다. 14km 정도 되는 구간은 인간과 동물과 차량이 공존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드킬도 많이 사실 당하고, 그리고 지금 기사에도 나오듯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뒤에 동승한 여자분이 호랑이가 공격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호랑이한테 어떻게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사진 보셨다시피 로드킬로 호랑이가 또 저렇게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 동물들이 있는 접점에 그 도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도로가 그냥 국립공원을 관통만 했지, 기사에 나오다시피 뭐 지하 통로라든지 뭐 하늘 뭐 이동 통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로드킬을 많이 당하죠. 한국도 사실 로드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팔은 수준이 다릅니다. 로드킬을 당하고 보면은 호랑이고요, 길을 막고 있는 거 보면은 코끼리 떼고요,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접점을 찾고 이걸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다 예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밑에 뭐 지하 통로라든지 이 하늘 그 통로 만들려면 다 돈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 한번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로 한번 지나갔는데 길 옆에 간판에 호랑이 그림이 있고요, 곰 그림이 있고요, 코끼리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출몰 지역이라는 거예요. 호랑이 출몰 지역, 뭐 곰 출몰 지역, 뭐죠? 코끼리 출몰 지역이니까 조심해서 가란 얘기입니다. 네, 차원이 다르죠. 자TV에서는 매일매일 카트만두에서 이렇게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설정으로 해주시면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